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피해 학생 같은 경우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학교 폭력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 어떤 법률적 근거로 청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의 명예훼손, 모욕, 공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행위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잘 알고 있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별로 각 법률이 어떻게 적용돼서 청구 원인으로 청구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민법은 이거는 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즉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타인은 피해 학생, 손해를 가한 자는 당연히 가해 학생이겠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청구를 할 때, 가해 학생을 피고로 청구를 할 때 하는 적용되는 조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조문 보겠습니다. 이제 75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우리가 750조에 의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는 이제 말 그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각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한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55조 다음 조문을 보게 되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요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즉 부모님이겠죠. 학부모.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누가 책임져라? 학부모님이 책임져라.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제 보통은 요 조문이 적용됩니다. 요 조문이 되고 그럼 이제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책임에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문이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제 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요런 이제 연령이나 교육기관 학년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지위, 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당연히 피해 학생은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은 피고가 되는데 보시면 피고는 근데 가해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 학부모도 추가해야 됩니다. 왜?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원인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학생은 750조.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 그러니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을 때, 변식할 지능이 있을 때는 당연히 750조 그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이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753조가 적용되겠죠. 750조에서 753조가 될 거고, 그럼 아까 봤듯이 753조가 적용되면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 같은 경우는 755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그렇게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 책임의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만 알아봤는데, 그럼 책임의 지능이 변식이 있을 때는 그럼 가해 학생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 판례입니다. 보시면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변식할 지능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변식할 지능이 있다. 그러면 753도 적용된다, 안 된다? 753조는 적용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53조가 적용돼야지 이제 학부모한테 755조로 청구할 수 있는데 753조가 적용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학부모는 책임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어떠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 의무자의 위반과 즉 이제 학부모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일반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는 750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여기는 750조로 그러니까 750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원고는 당연히 피해 학생, 그다음에 이제 피고는 가해 학생과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의 학부모 되고,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은 두 부류가 나눠지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750조 그대로 적용되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750조에서 어떻게 간다? 753조가 적용되고, 753조가 적용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 가해 학생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선 요 케이스부터 먼저 보면, 이런 경우에는 755조가 적용돼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책임진다. 맞죠? 근데 그러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좀 전에 본 판례 봤듯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뭘로 친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즉 750조로 책임을 진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 그럼 결국엔 뭐다? 그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책임을 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750조로 책임을 지는지 755조로 책임을 지는지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본 거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좀 이제 뭐 간략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 즉 불법행위, 즉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두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즉 입증 책임이 모두 피해 학생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서 모두 주장해야 됩니다. 모두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자료일까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거를 입증해 주냐면, 첫 번째,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를 인정해 주고, 두 번째,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면 그 가해 학생이 조치가 내려진 그 정도를 보고 이 사건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한 사건인지 경한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조치 결과 통보서가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피해 학생은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단계부터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지 그만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법원에서 이제 다 인용해 주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을 인용해 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으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중한 조치를 내려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거를 항상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진단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적극적 손해,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등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말 그대로 가해 학생에게 법원에 제출하고,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가해 학생에게 소장 부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보시면 이제 피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 학부모 같은 경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해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이제 배상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다 이렇게 중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다 해주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권한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해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이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전국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이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국적으로는 이제 결국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도 보셔서 아셨듯이 다양한 이제 법률적인 청구 원인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이 학부모님들께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